안녕하세요. 심현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삼례 사위라는 슬로건으로 삼례 알리기 프로젝트 유튜브를 지금 만들면서 물론 유튜브를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완주군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웃겨드리고 재밌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하세요. 그 다음에 별풍선 그런 거는 완주군청에서 다 가져가겠죠? 요즘 시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좀 마음껏 크게 웃기도 애매한 마음껏 큰 소리로 부하하하 웃게 되면 괜히 옆 사람한테 괜히 신뢰가 될 것 같은 그리고 원래 천식인 어르신분들이 계세요. 원래 천식인 어르신분들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천식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이럴수록 혼자 계실 때 많이 웃어주시는 댁에서나 근데 요즘에 시기가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드라마나 예능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점유율이라고 그러죠. 많이 보는 분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재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가 이제 암덩어리를 유발시킵니다. 자기 모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하하하 이만큼 웃는 것도 한 번 배로 더 웃으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연구 결과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입니다. 암세포는 저는 의사도 아니지만 암세포는 닌겔이나 알약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수술에 들어가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되지만 당뇨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 때문에 되게 고생하시고 이제 작년에 아버지 곁으로 갔지만 당뇨에도 되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내과 의사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유모세포가 인슐린 이거를 억제를 하느냐? 그랬더니 안 웃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죠. 이런 웃음 있죠? 이런 웃음. 이런 웃음은 암세포 2마리 정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 2마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어머님, 뒤에 계신 어머님은 120세를 넘기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잔잔한 미소를 하고 계시니까. 어찌됐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좀 거리를 좀 두는 문제 그렇게 대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저는 원래 좀 저저번 달까지도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저는 가까이 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면역도 좋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행여나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앞으로 가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면 참 괜찮겠는데 엄마들은 이제 거부하지 않잖아요. 어찌됐건 희망 오늘의 주제는 소통과 유머 제 주제는 소유 갖고 싶다 소통과 유머가 그런 주제인데 오늘은 좀 그래도 우울해하지 말고 이겨냅시다. 그것은 솔직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 사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웃을 일은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 이따 집에 가셔서부터 저희 후배가 하는 코빅이나 개콘을 보시면서 웃으실 때 평상시에 하하하하 그 정도 웃으실 때도 그거에 좀 1.5배 더 억지로라도 늘려서 웃으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 계시고 형님 누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연기자나 가수들보다는 개그맨들이 좀 과거가 우울하고 슬픈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찰리 채플린도 그랬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4살에 아버지가 이제 국가적인 사고로 떠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 트라우마도 굉장히 강했고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든 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건 국가사고로 돌아가셨건 다 똑같아요. 아버지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좀 잊을만 하면 그 다음 해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나는 거예요. 계속 저희한테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가장 큰 트라우마는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부군, 남편을 45세, 그때도 어머니가 45세였으니까 45세에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5남매. 저희는 5남매인데 생일이 다 64, 66, 68, 70, 72년 이런 식으로 됩니다. 2년 차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난 계절은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다 이렇습니다. 금슬이
어머니도 애 낳아보셨죠? 그죠? 어머니도 그렇고. 네? 안 낳아보시, 예? 죄송합니다. 아가씨구나. 미안합니다. 네. 불이 어두워서. 어머니는 그랬더니 표정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가씨네. 죄송합니다. 이거 참. 예. 얼마나 이 조명이 여기가 안 보였으면 저기 계신 다리 쩍 벌리고 계신 남자분한테 잘생겼다고 하질 않나. 네. 어둡기 때문에. 근데 1월에도 오셨고 2월에도 오셨던 것 같아요. 저 안경 쓰신 분. 근데 여기 자주 오십니까, 원래? 아니, 뭐라고. 예. 제가 오니까 매달 오셨다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분은 제가 서울에서 사온 분이 아닙니다. 여기 원래 사시는 분인데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지정석이 있는 양 항상 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 자리가 VIP 자리인 것처럼 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저분의 외모를 뵈니까 왠지 낮에는 굉장히 진지하신데 저녁에 몇 잔 들어가시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동안 37년 동안에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를 잃은 그런 고통도 크죠. 그 다음에 자식을 잃은 고통도 무지하게 덜 클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부일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도 이제 당사자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리움, 말 못하는 자식들한테. 그래서 어렸을 때 엄청나게 큰 국가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조적인 두 가지를 다 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10년간 작년에 종지부를 찍었는데 10년간 어머니 간호를 하게 됐습니다. 10년간 정확히 9년 5개월이었어요. 그 간병인 분도 제가 이제 모시고 어머니 좀 잘 케어하게 해드려 주세요 제안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자식이 하는 만큼보다 약간 좀 미흡하셔서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죠. 근데 이제 간병인을 도는데 이제 욕창이 생기고 그래서 9년 5개월의 종지부를 작년에 찍었는데 도망을 가고 싶었어요. 도망도 갔었고 왜 도망을 가냐면 제발 옆으로만 누워 계시지 마시고 정면으로도 눕고 이쪽으로도 도세요 그랬는데 힘든 거죠. 본인이 힘들어서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이렇게 원상복귀 하다가 기저귀를 갈다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우리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엄마 기저귀를 갈고 있구나.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기저귀를 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화나서 던져버렸어요. 던졌는데 벽에 그대로 묻었죠. 왜 묻었냐? 배변이 있으니까 접착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도망이나 가야지. 그래서 처음으로 도망을 간 게 6년째 간병하면서 6년 만에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를 가고 씻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실화예요. 꿈에 어렸을 때 참 행복하게 자랐던 그런 집이 나오면서 저기서 아버지가 환하게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야 임마 꿈에 너 임마 빨리 엄마한테 가서 케어해야지 이게 답인데 이랬으면 나도 화났을 텐데 저기서 웃고 계시는 거죠. 웃고 있으니까 더 미안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와서 간호사한테 좀 혼나고 그래서 다시는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다. 폐렴을 81세 연세에 폐렴을 2번을 견뎠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엄마 입장에서 아버지가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인드보다는 우리랑 더 있고 싶었던 그런 게 좀 세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솔직히 연령층을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이게 생로병사에도 나왔었는데 댁에서 이제 TV를 보시거나 뭘 하실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른들은 80이 넘으시면 이제 기억이 점점 쇠퇴되시니까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옛날에 72세 때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궁금했어요. 백일섭 씨가 궁금한데 TV 보다가 야 그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힌트는 전혀 안 줘.
그 있잖아. 누구요? 남자 누구? 엄마 옛날 남자친구? 아니, 시끄럽고 그 남자 배우 좀 이기동 씨? 아니 그 있어. 그러니까 힌트라도 백시성이거나 아이 그렇지요. 뭐 그 정도만 힌트를 줬어도 아 백일섭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자 그 얘기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아이 몰라요. 나도 텔레비를 꺼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버렸어요. 근데 아들들은 다 그렇대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쭤봤을 때 아 몰라요. 그런 걸 물어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알게 해주지 않으면 그 부모님은 영원히 그 뇌에서 그 단어를 까먹는답니다. 생로병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귀찮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꼭 계속 해내서 알게 해주는 쉽지 않아요. 저도 계속 도망 다녔으니까. 그리고 너는 밖에서 웃기고 다닌다는데 왜 집에 오면 맨날 방문 쿡 닫고 들어가서 너 혼자 뭐 하냐? 나하고 좀 재밌는 얘기 좀 하자. 어머니가 이제 밖에 못 나갔을 때 아파서 그랬을 때 방문을 툭 닫고 들어갔을 때가 계속 주마등처럼 스치는 게 요즘 일주기를 앞둔 요즘 시기입니다. 계속 후회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은 자식한테 100이 있으면 1000%는 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온 분도 봤고. 근데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한다고 하는데 10%도 못하는 것 같아요. 10%도. 심지어는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하루에 앰뷸런스를 2번 탄 경우가 있어요. 하루에 앰뷸런스를 2번. 하루에 앰뷸런스를 2번 탄 게 무슨 얘기냐면 오전 10시에 119를 부릅니다. 어머니가 저혈당이 와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싣고 갔어요. 저혈당이라는 게 또 얼마나 웃기냐면 병원 응급실 가가지고 포도당을 주입시키잖아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요. 그럼 오케이 됐습니다. 나가세요. 이래요. 집에 갔어. 그때 여름이에요. 또 아이러니한 거. 어머니는 에어컨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더운데 침대에 눕혀놓고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했는데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여름에 계속 안 틀어놓으니까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혈당이 또 내려갔어. 그때 신기한 게 저는 그때 저녁 늦게 들어올 스케줄이었는데 이상하게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오후 5시에. 들어갔어요. 어머니 몸이 또 돌이 돼버렸어요. 또 왔구나 저혈당. 이게 저혈당은 혼자 두면은 정말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저는 엄마를 빨리 발견하고 들어가서 또 119를 또 불렀어요. 그러기를 수차례 했는데 2번째 119 타고 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저는 자식된 도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습니다. 딱 한 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 이 자식이 이렇게 사악해질 수도 있구나. 혹시 내 마음을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라고 정말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자식들이 많이 한대요. 병간호하면서. 마음만, 그러니까 실제 그러진 않죠. 근데 너무 이걸 힘드니까. 그래서 또 밖에 나가려고 복도에 나가다 보면 드라마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